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컴퓨팅 사고 능력 자기소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소개를 맡게 된 한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엔 2차 시로서 컴퓨팅 사고 능력에 실질적으로 제시되는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필기 문제 유형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문제들은 3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급을 도전하고 계시다면은 이거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아래는 주어진 변환 기준에 따라 이진수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진수를 기호로 나타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보기를 봅시다. 0, 1, 1,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환 기준에 따라서 붉은색은 0을 뜻하고 흰색 돌은 1을 또 뜻한다.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앞에 있는 0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1, 1에 해당하는 거는 흰색 돌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흰색 돌, 그 다음에 다시 0이 나왔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되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1차 시에서 설명드린 대로 변환적 사고력과 코드적 사고력, 즉 내가 0이라는 거를 검은 동그라미로 표현하겠다. 또는 이런 코드로 표현하겠다. 이러한 사고력들을 모두 다 복합해서 적용하게 되면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보기에서 보면 0, 1, 1, 0이라고 그랬고 변환 기준은 0은 왼쪽이 검은 반을 표시하고 있고 1은 오른쪽 반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이 표현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는 0이겠죠. 왼쪽이 검었네요. 그 다음에 거는 오른쪽이 검었네요. 1 맞네요. 그 다음 것도 다시 오른쪽 반이 검기 때문에 1에 해당하니까 맞죠. 자, 그런데 네 번째 표현된 기호를 보게 되면 오른쪽 반이 검은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1에 해당하는 코드이죠. 근데 우리가 주어진 거는 0, 1, 1, 0이죠. 0, 1, 1, 1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하, 네 번째 코드가 잘못 표현되었구나. 그래서 옳지 않게 표현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1번이 옳지 않은 것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고력에서는 답이 나왔다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가급적 다른 문제들이 옳게 변환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0, 0, 0, 1 이렇게 되고 1은 우리가 네모 안에 까만 네모가 있고 0은 크로바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0, 0, 0 가운데 3개 있고 양쪽에 1이 표현된 거. 2번 보기도 옳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이 패턴만 알고 있으면 이걸 못 풀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요렇게 코드, 변환, 우린 여기서 패턴 레코그니션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구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4가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변환적 사고력, 코드적 사고력 모두 다 패턴 레코그니션에 해당하고 여러분이 주의 깊게 패턴을 매칭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료들을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순서를 갖도록 구조화하는 방법을 선형 구조라고 한다. 여긴 약간 우리가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네요. 다음 중 선형 구조를 구조로 정보를 구조한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는 선형 구조와 당연히 선형 구조의 반대는 비선형 구조이겠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선형 구조는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앞과 뒤의 순서가 1대1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비선형은 1대1이 아니겠죠. 1대 N 또는 N대 M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가족의 가계도 물론 순서 누가 힘이 센지 누가 실권자인지는 우리가 순서가 나올 수 있지만 가계도라는 거는 그냥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잖아요. 자, 엄마 아빠 밑에 자녀들이 나오는 거죠. 그 때문에 엄마 아빠와 그 아래 자녀들 1대1의 관계로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이 아이를 트리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트리 구조는 우리가 대표적인 비선형 구조, 트리와 그래프 두 가지가 비선형 구조에 해당하는데요. 그거에 해당하고요. 요일별 수업 시간표, 그거는 어떻게 선형이 되나요? 우리는 이런 거를 two dimensional array,
2차 배열로 보게 되는 거죠. 즉 시간과 각 요일이 정해지면 배열로 그리고 그거에 시간표를 맞춰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선형 구조에 해당하고요. 자, 기차의 좌석 배치. 이것도 우리가 2차 디멘션이죠. 2차 배열로 좌석 배치 나올 수 있고요. 놀이공원에서 줄서기. 여기는 1차로 서야 되겠죠. 한 줄로 서서 쭉 먼저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 Q라는 단어를 써요. QU, EUE.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쓴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자, 이러한 구조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표기법 계산, 발음 어려워요. 중위표기법 계산식. 즉 우리가 이건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A 플러스 B, 즉 오퍼레이터, 내가 지금 처리하는 내용에 대한 오퍼레이터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중위예요. 그러면 후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오퍼레이터, 처리해야 될 연산기호가 중간에 낀 게 중위이기 때문에 아하, 후이는 연산기호를 어디로? 뒤로 보내는구나. 그래서 A, B 플러스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제대로 된 중위 표기법 하면 되죠. 그런데 컴퓨터는 모든 거를 후위 표기로 하고 있어요. 프로세싱을 할 때. 때문에 여러분이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후위 표기법 이해하고 계신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위 표기법으로 표현한 계산식이 2, 4 더하기 5 곱하기래요. 자, 이거 계산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컴퓨터한테 시키지 그걸 내가 왜 해요? 자, 컴퓨터가 생각하는 걸 인간이 따라할 때 우리도 문제 해결 능력에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때문에 컴퓨터가 생각하는 기본 방식적으로 우리도 접근할 수 있냐는 거를 입증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2, 4 두 개의 오퍼랜드가 온 거죠. 여기에 적용해야 될 연산식은 덧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2 더하기 4를 한 거죠. 그럼 2 더하기 4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6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있는 세 가지가 합쳐서 6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6, 5 곱셈이 나온 거죠. 자, 당연히 6 곱하기 5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6 곱하기 5는 30 모르시는 분 없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기법이 바뀌어졌을 때 논리적으로 적용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변환적 사고력인 거죠. 네. 에 대한 확인인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와 정보의 정리가 필요하다. 당연하겠죠. 다음 중 아래의 문제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자, 조별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원들이 세미나실에서 3차례 모이기로 했다. 아하, 얘들이 3번 모이는구나. 근데 발표를 맡은 조원이 발표하는 사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 첫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대요. 오, 슬픈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미나실을 예약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예약이 걸려 있어서 3번 다 못하고 2번만 할 수 있게 됐대요. 자, 이건 주어진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정보 중에 자, 세미나실에서 3번의 모임이 어렵게 되었다. 당연하네요. 2번밖에 못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발표를 맡은 조원이 발표를 못하게 되었다. 자, 가족 행사가 있어서 못하게 되었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3번이 다 캔슬된 게 아니죠.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조별 발표를 준비할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 2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발표를 맡은 조원을 다른 조원으로 변경해야 된다. 어차피 한 번이 캔슬됐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겠네요. 2번만 하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유추해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 다 너무 쉽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가로의 내용을 보래요. 사랑 위의 나무는 하늘 위의 나무보다 크다. 오케이. 친구들이 나무를 가지고 있나 봐요. 보람 위의 나무는 하늘 위의 나무보다 키가 작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내용을 찾아보라는 거죠. 자, 하늘 위의 나무는 키가 가장 작다. 아니죠. 하늘이보다 작은 보람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마지막에 사랑이의 나무는 보람이의 나무보다는 키가 크다를 여러분이 유추해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이 드러난 현상으로 그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는 거. 이것도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도형을 가지고 얘를 변환하는 조건을 줬어요. 그랬을 경우 과정을, 내가 변환한 과정을 기호로 올바르게 나타난 걸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자, 나한테 주어진 도형 1은 1, 2, 3 이렇게 구현됐는데 지금 보면 1번의 도형은 뒤집어졌네요. 네, 1번 도형이 180도로 회전하는 거는 까만 네모. 그 다음에 2번은 그대로 있어요. 바뀐 거 없네요. 3번 도형도 위아래가 바뀌어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새까만 네모로, 아니, 세모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변환 조건에 맞게끔 표현된 건 1번.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호화된 내용을 보고 지금 현상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이래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요구되겠죠. 그 다음에 복잡하거나 큰 문제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분해.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제일 중요한 추상화네요. 불필요한 부분은 간소화한다. 아하, 아까 단순화 사고 능력이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은 다 맞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봅시다. 문제에서 규칙성이나 패턴을 찾기보다는 불규칙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깊이 있게 해결해야 된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규칙성이나 패턴을 찾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글에서 패턴 레코그니션 중요하다고 했던 거 다 여기서 유추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 문제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보면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건 순서도 플로우 차트에 해당하죠. 해당하냐는 거죠. 당연히 조건을 보고 내가 녹색 뿌리면 가세요, 빨간색이면 쓰세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어 구조, 절차적인 상황에서 플로우 차트 순서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설명이네요.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데 지금 보면은 알고리즘을 선택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는, 자,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효율적인 것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 능력이라는 거는 효율적 문제 해결이라고 설명드렸듯이 여기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무엇? 효율적인 걸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앱을 만들 거래요. 그래서 문제 상황은 운전 중에 우리가 문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 알림 앱이 뜨면 처리하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은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안으로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게 하는 앱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앱은 받은 문자를 읽어주고, 사운드로 읽어주면 우리가 핸드폰을 확인할 필요 없겠네요. 현재 위치를 전송하면, 그런 기능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이동 중에 있구나, 운전하나 보다, 나한테 문자를 못 주겠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훌륭한 앱을 만들기 위해서 맨 밑에 문제 보면 알고리즘을 통해 앱 개발을 위한 필수 데이터들과 중요 기능을 추출하여 복잡도를 줄인다. 뭔지 말은 멋있어 보여요. 자, 알고리즘이 복잡도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리즘이 필수 데이터와 중요 기능을 추출하지는 않는 거겠죠. 그거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데이터 처리 이후 추상화. 그죠? 그 때문에 매칭이 잘못됐어요. 접근하는 법은 좋았으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거는 단답식이네요. 사지선답만 있지 않다는 거죠. 자, 특정 규칙이 있대요. 합계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이 표현한 건데요. 알고리즘 수행 결과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지금 반복하는 횟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값을 계산할 수 있냐는 건데요. 이거 여러분이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그러면 답은 12가 나와야 됩니다. 자, 순서도를 이해하시고 계시고, 여기가 핵심이죠. 숫자가 2씩 증가하고 있는 경우 몇 번의 반복문이 실행되는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실기 문제 아니고요. 필기 문제에서도 여러분에게 엔트리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동서남북에 대한 방위가 있고 여기서 학습 이 방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시된 코드가 있고 이 코드가 1초 기다리기.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다 1초 기다리기죠. 상태에서 머무르는 위치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린 이거 오브젝이라고 그러죠. 엔트리에서. 자, 동쪽으로 방향 화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해요. 앞으로 100만큼 이동하기. 그 다음에 1초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 도착한 곳은 동쪽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동쪽에서 방향을 90도 회전하래요. 자, 그럼 여러분이 내가 가는 방향에서 90도만큼 회전이 어디로 될 것이냐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아래쪽을 향하기 때문에 남동. 그래서 여기서 다시 100만큼 이동한 다음에 1초 기다리기 때문에 남동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90도 회동해서 남, 거기서는 계속 직진해서 남서, 그 다음에 회전해서 서쪽. 자, 이렇게 됐기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회전과 1초 기다리기, 앞으로 전진하기 이해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실기 문제 유형에서 이제 엔트리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자, 이건 문제 유형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세부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세부 동작을 쭉 이해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 세부 동작에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일단 제시해 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오브젝트 자체를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주어진 오브젝트 가지고 그 다음 단계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에 보면은 오브젝트 모양을 바구니 하얀, 즉 바구니 오브젝트를 바구니 하얀으로 변경하시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바구니가 지금 파란색으로 들어와 있네요. 얘를 하얀색으로 변경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를 이해해서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차적 단계죠. 요구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따라 문제 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뭐 지금 이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만 푸는 건 아무 소용없죠. 알고리즘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 알고리즘을 분해해서 여기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구나. 추상화,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러분이 단순히 나 코딩 잘해요. 이게 아니고 주어진 알고리즘을 추상화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검증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쭉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알고리즘이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실기 소스 코드도 여러분한테 제공돼요. 그래서 이게 초기 화면이에요. 이 초기 화면에 대해서 이제부터 문제가 주어지고 여러분은 거기에 맞춰서 이 내용들을 수정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보면 구현 과정의 첫 번째, 이건 알고리즘에 있던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잘라 놓은 거예요. 코딩 전에 바구니, 즉 이 파란색, 그 다음에 글상자 1과 글상자 2에 해당했던 오브젝트들에 대한 속성을 수정하라. 이 내용은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요 앞에 이 속성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전부 다 있는 거죠. 글상자 1은 1,000원으로, 글상자 2는 글상자 1의 오브젝트와 동일하게 설정해 달라는 거죠. 크기를.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내용으로 여러분이 1번 문제에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일단 바구니를 바꿔준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즉 여러분이 얘를 갖다 클릭해서 작업창에 놔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브젝트 구매 버튼의 크기를 취소 버튼 오브젝트의 크기로 정한다. 여러분 이거 그냥 말하면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좀 쉽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 블락 코딩에서는 블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코딩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블락 코딩에 대해 익숙하게 연습하는 건 여러분이 사고력 이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베이스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기를 취소 버튼의 크기로 정하라고. 누구에게? 구매 버튼을 일단 선택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작 버튼이 클릭했을 때 일단 크기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네요. 구매 버튼 오브젝트의 Y좌표를 취소 버튼 오브젝트의 Y좌표 값 위치로 이동해 달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간 지각 능력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좌표 값 위치로 이동해 주는 거죠. 즉 여러분이 얘가 원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 블락들을 갖다 조립해서 증명해 줄 수 있냐는 거. 이것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엔트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요. 많은 블락을 경험해 보셔야지 내가 무엇을
기본이 있어야지 그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경 1에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클릭이 되면 배경을 바꿔달라는 거죠. 숲속으로. 자, 그래서 이 숲속 모양은 다 오브젝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갖다 클릭만 해주면 돼요. 네, 바뀌었다. 0.5초 후 시작 모양으로 바꾼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 여러분이 배경을 바꾸는 작업도 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탭 중에 모양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모양 추가를 시작 밑에 숲속을 넣어주시면 모양이 오브젝트, 즉 배경일이 클릭되었을 때 숲속 모양으로 바꾸고 0.5초 후 다시 시장으로 가라. 요거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프로젝트를 지시사항대로, 요 상황대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설계 구현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요 내용은 이미 대한상공회의소 자격 거기 설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방향성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알고리즘이 주어져요. 아까 설명했듯이 알고리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해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즉 사과가 주어졌을 때 얘가 몇 개까지 있는지 봐달라는 거죠. 사과가 10개 이상이면 이게 지금 잘못되기 때문에 10개까지만 팔 수 있어요를 3초 동안 말하는 걸로 넘어가고 10개 이하이면 복제본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복제본을 삭제하고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구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 문제도 별 크게 안 있고요. 얘는 뭐예요? 복제본이 처음으로 생성하게 된다면 y는 90만큼 움직인 후에 y를 마이너스 90만큼 움직여 바구니에 담긴 것과 같이 보이도록 처리한 후, 좀 어려워진 것 같죠? 사과 변수의 구매 수량인 1만큼 더하고 클릭한 과일의 가격을 1,000원, 바나나는 3,000원을 합계 금액에 더해라. 절대로 문제를 보고 어려워 하시면 안 돼요. 쪼개세요. 쪼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엔 뭐예요? 바구니에 y의 값을 어떻게 옮겨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90만큼 y의 좌표값을 옮겨주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이후에 마이너스 90만큼 움직여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사과는 한 개가 주어졌으면 한 개를 더 더하면 되는 거고요. 합계 금액에는 사과가 1,000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해 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현 과정에 대해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오브젝트는 사과 오브젝트와 동일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럼 뭐만 바뀌면 될까요? 아까 거와 똑같은데 바나나는 3,000원. 이것만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현 과정에서 장면 1이 시작하면 다시 처음부터 실행하기 코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은 그냥 배경이 장면 시작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렬 처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역시 여기서 원할 땐 신호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세부사항을 요구사항이 있으면 자,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문제인식, 요구사항을 충분히 읽으시고 요구사항을 충분히 읽으신 다음에 알고리즘이 제공된다고 그랬어요. 이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떻게 분해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블락을 구현할 것인지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구매제 버튼이 눌러졌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신호를 빈 바구니를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구현 방법의 과정에서는 다시 과일을 고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명하는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되죠. 취소 버튼이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구매 버튼이 오브젝이 하면 합계를 계산해 줘야겠죠. 합계 금액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바구니에서 빈 바구니 신호를 받으면 과일을 담아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어지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설계가 나와요. 구현되고 설계하고 구현되고 설계하고 조금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고 있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여러분이 보시면 요구사항이 있고 알고리즘 주어져 있어요. 이 내용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상점 주인이 원하는 오브젝트 거리까지 가는데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상세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 모양을 만드는 모양 추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표현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 방향으로 가서 얼마입니다 얘기해 주는 내용.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끝나면 과일값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추가하는 방법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병렬 처리,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3점 주인이 완료 신호를 받으면 합계금 내 완료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똑같이 문제 상황에 대한 요구사항과 알고리즘 주어졌어요.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색깔이 바뀌었고 이 화면에서 사과를 지금 넣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주어진 문제에서 우리가 사과는 10개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쭉 보시면 앞에서 얘기한 게 스토리처럼 쭉 연결이 되죠. 여러분이 엔트리를 하신다면 얘를 동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시면서 제대로 됐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스크래치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실기 영상으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보면은 취소 버튼 대신 X, 그 다음에 구매 버튼 대신 체크로 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네요. 바구니 대신 접시 같은 모양을 쓰고 있고요. 얘가 쓰고 있는 스프라이트가 틀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앞에서 보여드렸던 엔트리와 스크래치와 똑같은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엔트리 또는 스크래치로 코딩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컴퓨팅 사고 능력 자격시험 도전은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걸로써 모든 설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차 시에 걸쳐서 컴퓨팅 사고 능력 검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 모두 이 자격증에 도전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 해결 능력자임을 한 번쯤 입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전해 보시길 바라며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